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할 내용은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를 해 두시면은 투자를 하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그 많은 부동산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달리 말하면은 토지를 소유하라고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강의 내용을 들으면은 토지를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매우 강하게 들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잘 아시겠죠?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화폐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서 화폐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에서 8%대의 수준으로 화폐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폐량의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인상되죠. 그래서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임금도 올라가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인상을 규제하는 품목 등이 있습니다. 시중 금리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통화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모든 경제지표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수로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은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과 준정부기관의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결정을 하죠. 최근 3년간의 공무원과 준정부기관의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3.5%, 18년도에는 2.6%, 19년도에는 1.8%를 인상시켰죠. 또 정부는 기초생활 필수품의 가격 동향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자, 그런데 특징적인 내용이 바로 부동산 자산들은 정확하게 화폐 증가율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바로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화폐 증가율이 예외 없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생산품은 알게 모르게 화폐 증가가 가격에 반영되어 오른다는 것이죠.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피케티는 170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의 광범위하게 각국의 자본들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프랑스에서는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부의 62%를 차지하는 반면에 가장 가난한 5%는 고작 4%만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위 10%가 72%의 자산을 하위 5%, 50%는 고작 2%의 부를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부자 상위 9%는 부동산의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올바른 해법은 매년 부가에서 누진적인 자본세라는 것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앞다투어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다시 돈을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터키는 2005년도에 100만 대 1, 루마니아는 2005년도에 1만 대 1, 베네수엘라는 2008년도에 100만 대 1, 2018년도에 10만 대 1, 또 벨라루스는 2016년도에 1만 대 1, 북한은 2009년도에 100만 대 1로 화폐 개혁을 했죠. 이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화폐 개혁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을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죠.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은 실물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아마 더 벌어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화폐 개혁설은 100만 대 1로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 1로 하게 되면은 1억짜리 집이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안 해보십시오. 먼저 집값이 엄청나게 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음식값이 만약에 1만 원짜리가 10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땅값이 올라도 느낌이 잘 안 오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은 실물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은 비싼 값에 음식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했죠. 1905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침탈을 목적으로 했죠. 그때는 했고, 또 2차는 1950년도에 전쟁 중에 화폐의 교환을 수습하기 위해서 했죠. 등가 교환 방식으로 아마 그때 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3차는 1953년도에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100원을 1환으로 실시되었죠. 4차는 1962년도에 10환을 1원으로 바꿨죠. 또 고액권의 발행은 1972년도에 5천원권이 나왔죠. 73년도에는 만원권, 또 2009년도에는 5만원 고액권이 발행이 됐죠. 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특히 화폐 정가에 대한 유혹을 더 많이 받는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은 엊그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많이 올랐죠. 요즘처럼 불확실 시대에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또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간에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을 뿌려야 합니다.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 그때 당시에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조 5천억 달러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추락하는 것을, 추가 하락하는 것을 막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0조 엔을 뿌렸습니다. 2013년도부터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으로서 무제한 화폐를 찍어낸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모든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켜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동하지 않으면은 내 돈이 사라지는 형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 돈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내 노후를 내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어디서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만큼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오늘의 1,000만 원이 살 수 있는, 오늘의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을 내일이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폐 증가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국민이 투기꾼이 아니라 돈을 마구 찍어내는 주체가 투기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빨리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전체를 보고 화폐 정책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순진한 국민들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집니다. 정부를 탓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정부는 나라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까지 맞추어서 미세한 정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돈은 늘어나지만 땅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왜 토지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왜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더불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지금 서서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자, 노후 대비라든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각자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